왜 우리 PM의 오토십은 정기 구독 시스템이잖아요. PM이 2018년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구독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때는 쿠팡의 새벽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PM이 아마 선도적으로 오토십이라는 그 구독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PM 제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배송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신선했고, 제가 PM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재구매가 확실한 매월 배송 시스템으로 회사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크거든요. 내가 매달 1일 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에 정기 구독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는 5일, 15일, 25일 날 이렇게 결제가 됨으로써 저한테 이제 현금이 캐시백 된다라는 그 보상 플랜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매달 팔로 다니지 않아도 구축을 해놓으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2018년도 이후부터, 정기 구독은 우리 예전에는 신문 구독, 잡지 구독,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실물 경제에도 PM처럼, 소비자들이 정기 구독을 하는 어떤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불과 한 8년이 지났는데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 로봇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우리 삶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정말 몇 달 만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또 그거를 또 뛰어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우리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의 전통적인 어떤 월급의 시스템에 우리가 기대어서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기에는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 우리 PM의 구독 시스템이 왜 꼭 필요한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같이 공감을 했으면 하는 내용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두의 제목은 이제 구독 시스템 바로 알기지만 제가 이제 부제를 정해봤는데 부제는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실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비싸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10,000원짜리 한은알을 들고 나가도 옛날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한 2만 원은 주고 들고 나가야 똑같은 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실물 경제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한계와 실질 임금의 함정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가 전통적인 근로소득에 기대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이 지금 현실화가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굉장히 그것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쪼개어서 알뜰살뜰 살면 생활이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열심히 벌었던 그 돈들이 그냥 한 달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굉장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통장에 그냥 숫자만 찍혀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현재 우리 시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정말 우리의 임금은 아주 찔끔찔끔 오르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널뛰듯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오르고 있고 심지어는 환율의 가치가 너무나 떨어지고 있잖아요. 돈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목상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숫자가 실제로 그거를 매달 1년 동안 받아도 결국에는 그게 하락하는 월급이더라고요. 월급이 늘어야 되는데, 월급이 느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가 지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매달 똑같은 찍히는 동일한 월급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그냥 좌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월급이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월급을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월급이 깎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심지어 임금 인상률이 그거에 맞춰서 매월 연봉 협상을 해갖고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하회를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진짜 삭감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어떤 그 월급이 연봉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21년도에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치는 5천만 원의 연봉이었고, 가치 하락이 되지 않은 상태가 22년도를 맞이를 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5.1%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것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삭감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한데, 물가 인상률을 따지면 243만 원을 덜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23년도에 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또 3.6%가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하락분은 409만 원의 가치 하락이 생겼고, 그냥 연봉이 동결이 됐어. 왜냐하면 지금 인원이 감축되는 근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24년도가 됐을 때, 2.5% 정도 물가 인상률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 같이 하락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25년도가 되면 2.1%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5년 만에 내 연봉은 600만 원 정도 약 12.2%가 감소가 된 거라고 해요. 정말 너무 슬프죠. 그래서 참 그거를 내가 당당하게 나의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연봉 협상을 잘하면 좋은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어떤 젊은 MZ 세대들이 또 이렇게 또 팔팔한 애들이 또 고학력의 아이들이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게 바로 근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가장들이 처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내용은 뭐냐면 전통적인 근로소득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가장이 근로소득을 딱 벌고, 그거를 정년까지만 보장이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굴러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소득 하나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그게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소비 수준들은 너무나 또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득원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그 출구 전략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실함이 지금은 더더욱이나 필요해요. 제가 또 우리가 이 18년도 이 PM을 시작할 당시와 지금은 불과 몇 년 전부터 뭐 인공지능, 로버트 이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자리를 점점점 대체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적인 위기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비나 이런 경각심은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이 거대한 흐름을 방어하기에는 우리 개개인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1달러가 1,100원이었거든요. 2017년도, 18년도만 해도 1,100원, 1,000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거의 1,500원에 육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너무나 하락을 했고, 심지어 베트남의 하락률보다 한국의 하락률이 더 극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방어를 하려면 어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수익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은 이 나의 돈의 가치를 지키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절실한 어떤 그 니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의 강의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신 이춘기 사장님이 이 전에 이제 수서센터에서 이제 그분은 남자분이시니까요. 이 실물 경제와 지금 현재의 어떤 남자분들 또 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현장에서 위기감을 갖고 이렇게 강의 준비를 그때 해주셔서 그때 이제 저도 같이 공감하고 되게 아 굉장히 현실 감각을 우리가 조금 갖고 이 세상을 거시 경제를 바라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여주신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의 미국의 현대 자동차 메타플랜트라고 하거든요. 어? 사람이 거의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공장이 메타플랜트 혼자서 잘 돌아가는 그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현대 자동차 공장도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그 앞으로의 가상 현실도 같이 접목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거의 이런 상황이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시고요. 트럭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운반 트럭이 아니에요. 현대 글로비스에서 이거를 다 만들고 있고 이런 물류 시스템 물류도 거의 사람은 지시만 하지 근로자가 해야 되는 것을 자동으로
유행했던 게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닌 로봇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사람들 미국의 이제 자본들도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이유는 로봇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생산하는 그냥 꿈의 어떤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올해 하반기 다르고 내년 상반기 다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불과 저희가 이제 챗 GPT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핸드폰에서 문답 형식으로 어,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인간 삶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체를 빠르게 해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또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로 이어져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이 매장에선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료도 만듭니다. 지난해 상반기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은 전년보다 7% 넘게 줄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3%나 감소했습니다.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곳에서 사람 대신 일하는 로봇은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Really, our founders saw an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workforce with robotic solutions that can come into businesses and keep the operations stable and running and really allow the humans at the business to be able to be assigned to more value-added tasks. 불황과 인력난이 맞물리자 로봇은 비용 절감과 운영 안정의 해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라스베이거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자동화로 최대 9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선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의 약 30%가 자동화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은 로봇을 보조 도구가 아닌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Atlas is designed to be an industrial robot. We're building a robot that is flexible enough to do many jobs from dock door to dock door in a facility. 하지만 로봇 기술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Many of these robots, what we see here, they cannot actually do useful things. But manipulation is one of the grand challenges of robotics. 로봇은 이미 일터에 들어왔지만 아직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동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입니다. 로 이어져 네, 그래서 이 뉴스 뒤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2030년까지는 거의 사람의 일자리의 한 30%를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소득도 굉장히 계층별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그것에 또 안일하게 했던 사람들은 조금 힘듦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도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현대자동차가 가장 그 선두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간의 일자리를 대처해 나가는 어떤 로봇 회사로 지금 그 선두에 서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산업용 로봇을 보면 인간 노동자가 약 1년에 연봉이
사람과 로봇의 비용을 따져보면 이게 확실히 로봇이 굉장히 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노동자보다. 왜냐하면 인간 노동자는 1년에 연봉을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 아틀라스라는 이 산업용 로봇은 초기 구매비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사실 1년에는 한 1,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가동 시간은 사람은 하루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8시간에서 10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오버타임 비용도 나가야 되고 하지만 이제 아틀라스 산업용 휴머노이드 그 로봇은 24시간 풀 가동을 할 수가 있고 게다가 시간당 비용도 훨씬 싸다라고 해요. 사람은 시간당 5만 원이지만 이 로봇은 시간당 2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인건비가 싸죠. 게다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노사 갈등이라든지 파업에 대한 리스크, 현대자동차가 그런 파업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로봇들은 정말 그런 게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업데이트, 정비가 필요하고. 하지만 또 그게 또 이 회사의 기술 자산이 돼서 다른 회사, 다른 나라에다가 또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인 브레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로봇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사실 최근에 나온 거지만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보다도 더 이제 야금야금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어떤 그 돈을 야금야금 이제 가져가는 어떤 구독 경제 시스템의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 구독 경제 하고 있는 게 PM밖에 없었거든요. PM은 오토십만 결제해서 먹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구독을 하고 있는 게, 그, 챗 GPT. 한 달에 13,000원 제가 유료 결제하고 있고요. 왜냐면, 너무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프롬프트, 이렇게 지시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뒤처지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맞춰가려고 하면 유료 시스템을, 좀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를 쓰고 있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월간 농협에 저는 김치를 정기 배달하고 해서 먹고 있어요. 왜냐면 김치를 제가 이제 담아서 먹진 않고, 사 먹는데 정기 배달을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신선하게 제가 원하는 3주에 한 번씩 배송을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 구독을 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용은 하진 않지만 굉장히 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들이나 작은 1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시스템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엔비디아 전 세계에 굉장히, 반도체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 엔비디아도 예전에는 구독해서 이렇게 월 수주를 받는 건 없었는데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칩이 하나 GPU가 굉장히 비싸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매번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하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니까 아예 고사양 PC 없이 엔비디아의 구독 경제를 하면 그 클라우드 안에서 최신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월 20달러에서 약 25달러까지 매월 결제를 하면 월 100시간을 이 고사양 PC를 사용하는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게임을 많이 안 하니까 모르는데 게임 매니아들은 이거를 월 구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 GPT도 기본은 13,000원, 개인은 13,000원이지만 이거를 기업에서 쓰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하고 싶은 회사원들은 게다가 단체 회사로 해서 단체 요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원 월 구독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예전에는 결국에는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지만 이 구독 경제를 알고 나서는 매월 현금의 유동성을 어, 회사에서 확보하는 게 정말 크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기차의 테슬라의 비용은 올리지 않은 채 거기에 완전 자율 주행 서비스를 장착한 그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그 한 차당 이제는 올해부터 약 13만 원, 그러니까 약 100달러 정도, 99달러를 월 받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만 많이 팔아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매월 현금을 확보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는 전 글로벌 플랫폼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개인은 14,900원이지만 가족이 애플 TV, 그다음 애플 클라우드, 그다음에 뮤직인 아이튠즈 이런 걸 같이 쓰면 29,900원.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걸 또 쓰면 제미나이 프로는 3만 원, 만 원, 11,000원에서 3만 원. 우리 또 넷플릭스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젊은 사람들은 가입 안 한 사람 없는데 제일 싼 건 5,500원. 또 가족이 같이 쓰는 프리미엄 핸드폰 뭐 몇 대, PC 몇 대, 이거 같이 쓰는 거는 한 17,000원은 되어 있고, 쿠팡의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해주는 와우 멤버십은 월 7,890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큰 파장을 맞이해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끊었습니다, 저는. 끊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지금 이런 구독 경제에서 가장 큰 어떤 거대한 AI가 나타났는데, 이런 오픈 AI, 뭐, 챗GPT, 제미나이들도 이제 앞으로 어떤 거대 플랫폼에서 또 다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지 얘네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최근에 나타났어요. 그게 엔트로픽이라 그래갖고 엔트로픽의 AI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한때 특히 IBM 주식이 폭락한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올해 초에. 그게 뭐냐면 클로드 AI예요. 클로드 AI는 마치 그러니까 특히 1인 기업, 그러니까 직원이 한 명인 기업에서 이것만 있으면 격리도 필요 없고 어떤 그 세무사도 필요 없고 이 엔트로피 클로드 AI만 있으면 모든 회사를 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AI예요. 그래서 잔뜩 미 증시에서 이 회사가 이제 나타나갖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족 친정 오빠를 만났더니, 친정 오빠가 직원을 해고를 하고, 클로드 AI를 배우러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부에서 이 클로드 AI를 굉장히 배우는데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월 수수료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만 내면 엑셀, 파워포인트, 격리, 세무, 회계, 법률까지 전부 다 이거가 다 되기 때문에 1인 기업가가 이것만 하게 되면 고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격리 고용을 할 필요도 없고 세무 서비스를 맡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러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게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드 AI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AI를 이용을 하면 당장의 회사의 소모적인 금액을 비축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적용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플랫폼 구독 경제 서비스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돈 내야 될 것만 있지,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구독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글로벌 회사의 어떤 AI 이런 구독 경제가 이제 실물 우리 같은, 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에도 계속 침범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 해외에서는 AI를 이제 규제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 실물 생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모든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대 기업의 착취? 우리 거대 기업의 하나의 부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노예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의 직업까지도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BM 같은 회사도 이제 점점 IBM도 어떤 서버라든지 회사에 제공하는 어떤 그런 그 회사의 체제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은 점점 설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고객센터라든지 콜센터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AI가 다 대체를 해주고 있고 자동으로 챗봇이 답을 다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PM도 지금 여기 챗봇에다가 회사에 관련된 뭐 오토십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품이 성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챗봇이 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인간이 하는 콜센터가 상담센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이미 이런 기계들이 다 하게끔 이미 변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또 하나 영상을 제가 는 준비를 했는데 버크셔 이걸 한번 해서웨이가 또 애플 보세요. 지분을 줄이고 뉴욕타임스에 신규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금융당국에 제출된 지난해 4분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마존 지분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다만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 포트폴리오 내 최대 비중 종목입니다. 시장에서는 버핏 회장이 애플을 전통적인 IT 기업이 아닌 소비자 성격의 기업으로 보고 후임 체제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단순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끌 대목은 뉴욕타임스 지분 매입입니다. 버크셔는 500만 주가 넘는 NYT 주식을 새로 담았습니다. 신문산업에서 손을 뗀 지 6년 만에 복귀입니다. 버핏 회장은 과거부터 광고 이전 모델보다 구독 기반 디지털 모델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디지털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그러니까 버핏이 애플 일부를 주식을 팔고 뉴욕타임즈 주식을 샀대요. 전통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길에 들어서 신문사 주식을 왜 샀겠어요? 지금은 컨텐츠,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뭐 쿠팡 플레이 이런처럼 자꾸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기꺼이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호기심, 자극 그런 거를 자극하기 때문에 보려고 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적인 신문사인 뉴욕타임즈 주식을 샀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또 월 구독료 유료 서비스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처음에도 쿠팡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그걸 쓰게 해서 회원을 엄청나게 모집을 한 다음엔 딱 거기에 노예를 만들어 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유료를 바꿔서 현금을 창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연준 회장도 쿠팡의 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러한 어떤 구독 시스템이 갖춰진 되는 돈이 모이게 되어 있고 그걸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부를 쌓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구독 경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료 서비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AI는 우리는 구독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인간은 소외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소득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 구독 경제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점점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의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고정비가 드는 인력 대신에 AI 구독 시스템에 투자하고 AI 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진짜 그만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 그건 또 다행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가치가 하락해요, 이제. 그래서 이 옛날에는 내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에서 이제 시스템이 이 회사들을 그런 유료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러면 나도 구독 시스템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나도 유튜브에서 구독하게끔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유튜브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스템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 들이는 구조로 이제는 우리가 이동을 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PM 인터내셔널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로서로만 우리가 구독 경제를 계속 소비하고 있었는데 PM의 오토십은 우리가 구독의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자면서 곧 글로벌 회사처럼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퍼스널 구독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십의 마법, 이게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달 한 번의 구매 결정이 돼서 매달 반복되는 매출로 이어지는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토십의 마법과 같이 저희에게 수당으로 캐시백이 되는 거고요. 마치 이거는 넷플릭스나 쿠팡의 수익 모델을 우리 개인이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정말 인정받은 제품력과 과학에 의해서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독 모델을 유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력한 제품 경쟁력, 이제 40개국 이상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이 저희 피틀라인 제품이잖아요. 재구매율이 매우 높아서 파이프라인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초기 비용이 제로고 리스크가 제로예요. 그래서 거대 AI 기업처럼 우리가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내 돈을 바쳐서 그러한 우리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 저희가 젠슨 황도 아니고, 저희는 이 PM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한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면 노동의 시간을 우리도 이제 자산의 시간으로 바꾸는 지금 올해 진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진짜 뭐 작은 위기감으로 이거를 굉장히,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해는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자체의 실물, 소득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쫓기듯이 그렇다기보다 먼저 내가 먹고 스스로 제품 체험을 경험해서 편안하게 안내하고 주변 분들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입을 떼고 이 중요성, 이 당연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내 파이프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저는 이제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부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M 인터내셔널의 피트라인 제품의 차별적인 검증된 것들은 이미 어, 두 번, 세 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바로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에다가 고객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미나이가 만들어줬어요. PM 인터내셔널의 구독 시스템이 왜 이렇게 강력한 거야? 다른 제품하고의 차별점이 뭐야? 그거를 내가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 줄래? 라고 했더니 이게 30초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독보적인 NTC 공법, 두 번째, 독일 GMP 품질의 표준, 세 번째, 즉각적인 효과 체험. 이거 날씬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재미나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속 가능한 재구매.
높은 고객 만족, 끊임없는 수요. 강점의 결합, 구독 경제와 완벽한 조화. 이게 이러한 강력한 제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한 재구매로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유 배달, 제가 김치 배달을 해 먹는 것처럼 이게 쌀 배달하고 PM 제품 배달해 먹는 게 뭐가 다르냐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내가 젠스낭이나 어떤 그 뭐야 저기 워런 버핏이 아니더라도 내가 퍼스널 구독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보적 제품력과 개인 구독 모델과의 만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걸로 100%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면하지 말고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것도 나이가 다 만들어줬죠. 얼마나 잘 만들어요. 이러니까 제가 굳이 PPT를 하나하나 만들고 이거를 포토샵으로 그림 그려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13,000원을 내고 이 효용 가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전보다 건강한 얼굴, 건강한 몸매, 이거를 내가 증명해내고 이것을 구독 경제로 내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의 한계에 대해서 물가 상승, 그다음에 점점 환율 가치가 하락이 되고 실질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어, 통장에 찍히는 임금은 똑같은 돈으로 작년에 그 물건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전에 뭐 서울 철강 회사들이 다 단합을 해갖고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럴 정도로 기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PM의 오토시 파이프라인. 마치 AI의 구독 시스템처럼 저희도 파이프라인을 오토십 구독, 이렇게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연금성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토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주변에게 말씀해서 시스템을 확장시키고, 그것들이 복제되고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3, 4, 5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팀에서 이것들을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진정 발걸음을 띄어야 되고 입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회사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3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오토십을 이제 신규 회원들이 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액티바이즈를 하나를 공짜로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액티바이즈를 증정하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 세럼을 50% 할인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차별화된 그런 혜택으로 온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 구독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또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회사에서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하시면, 오토십 가입과 동시에 액티바이즈를 하나 증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액티바이즈도 늘 저희가 한 3, 6, 9, 12월 달에 저희가 액티바이즈 5 플러스 1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내가 나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N-1 그러니까 이번 달 3월 달에 오토십을 신청을 해서 먹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3, 4, 5 지나고 6월 달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사이트에서 액티바이즈를 10% DC한 금액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몇 개까지? 3의 배수 단위로 3, 6, 9, 12. 그러니까 3개, 6개, 12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오토십과 추가로 구입한 10% 구매한 액티바이즈를 함께
석 달치 오토십과 함께 액티바이즈를 배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와 금액을 3분의 1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도 3분의 1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액티바이즈가 원래 한 개당 33포인트에 24GV인데, 포인트는 똑같이 33포인트로 책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10%가 DC가 돼도 포인트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GB값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퍼스트 라인 보너스는 조금 10% 줄은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10%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N-1회차 때, 그러니까 내가,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청구한 오토십이 집에 배송되는 그 달에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결제일, 내가 5일이면 4일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0% DC된 가격으로 3, 6, 9, 12, 12개까지, 이제, 아니,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이 10% DC된 금액으로 오토십과 함께 액티바이즈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존 고객들이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 보시면 오토십 주문하는 그 페이지가 뜨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10% DC된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내가 오토십을 받는 그 달에는 꼭 3, 6, 9, 12월 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10% DC된 금액으로 3회 배수 개수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바뀐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대 3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 6, 9, 이렇게 3의 배수 조건으로 액티바이즈를 여러분들이 10% DC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를 단독으로는 반품이 불가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토십 유지 조건으로 이거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액티바이즈를 반품을 하시려면 오토십 반품과 함께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량을 변경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3개월 주기가 종료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1회차, 2회차 때는 변경이 안 되고요. 3회차 결제되는 그 당월에 나의 결제일 바로 전 12, 그러니까 11시 59분까지 그때 수량 변경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10% DC된 액티바이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결제 시점에 신청하신 3개월 분량의 액티바이즈를 오토십 제품과 함께 합포장돼서 여러분들께 선배송되고요. 다만 액티바이즈 신청 수량에 따라 오토십 제품과는 분할돼서 박스가 이제 분할돼서 배송이 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 오토십 어떤 제도의 액티바이즈 DC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이거를 10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진짜 내가 늘상 소비만 하는 소비의 주체로 살 것이냐, 내가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내가 진짜 유튜브나 어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과감하게 하실 수가 없다라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하우들, 그런 어떤 방법의 노하우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또 획득해서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교육을 드리고 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구독 경제, 정말 이런 PM의 오토십이 얼마나 선진적으로, 선구자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소득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PM 인터내셔널의 기업과 이런 구독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10분 활용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뭐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정선 사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래요? 왜 제가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저한테 있을까요? 피곤하신 것 같군요. 제가 잘 안 들려갖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번 주에도 얘기 나누고 이렇게 끝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도 얘기 나눠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 뭔가 오디오가 이렇게 굉장히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방에, 네, 질문은 오늘은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리스토레이트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You live the moment and know every You're breaking your limits with everything you do. Like you're unstoppable. Making a difference so all your dreams come true.